뭘 자꾸 만져요, 만지기는. 어? 아, 모두의 남친이요? 무섭네요. 자, 전기분해. 자, 일렉트로의 뜻은 뭐예요? 전기, 뭐 혹은 전자를 뜻하는 어근이고, 뒤에 있는 이 라이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뭔가를 가지고 잘라낼 때, 팍, 알겠죠? 잘라낼 때 쓰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뭐 그 라이시스란 말이 붙는 게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에서 많은데 이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내는 그런 테크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전기분해 셀입니다. 자, 전기분해 셀에서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외부 전원이 등장해요.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뭐다? 외부 전원. 자, 그 외부 전원엔 항상 뭐가 있을 거냐면 그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과 그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항상 이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 짜잔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전자를 강제적으로 막 밀어요. 그리고 플러스 극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전자를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외부 전원장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전기분해는 항상 외부 전원장치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막 밀어내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전원장치에서 전자를 막 밀어낸다고 할 때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전자가 마구마구 넘쳐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바로 이 자유전자가 다른 녀석들이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전자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환원 반응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부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강제적으로 제공된 이쪽 전극에서는 바로 강제 환원이 일어나는데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외부 전극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전극이 캐소드예요. 자,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강제적으로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전자가 뽑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은 강제적으로 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 연결된 전극은 바로 에노드가 되죠. 뭔지 알겠죠? 에노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온들이 그리고 그 뭐냐면 전기분해는 어떤 것들이 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여기 뭘 넣어줬냐면 니켈 클로라이드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이 염을 기준으로 어떤 이온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니켈 E 플러스 이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전기분해를 할 때는 또 항상 누구의 존재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바로 물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물의 존재가 항상 이 전기분해의 어떤 성패를 가리기 때문에 물이 있다 없다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동사 알겠죠? 네. 그렇죠? 좋아요. 자, 이때 여기에서 사실은 물은 스스로 자체 이온화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꽤 산성 조건에서 벌어진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pH가 7일 때, 그 다음에 pH가 0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pH가 0 정도 되면 굉장한 산성이잖아요. 굉장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H 플러스의 존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자, 바로 환원 대상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환원 전극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정전기적 촉력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땐 어떤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환원할 수가 있냐면 바로 니켈. 맞죠? 얘가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 H 플러스가 있다면 이것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H2O가 있어도 얘는 플러스 극적으로 마이너스 극적으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H2O는 굳이 이동해서 저 전극적으로 간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전극 자체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항상 H2O는 플러스 극이건 마이너스 극이건 그 표면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대상은 지금 우선 니켈 E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H2O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환원 대상을 고려할 때 자, (1) 니켈 E 플러스의 환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니켈 E 플러스의 환원이 이루어질 때 이 니켈 E 플러스의 전이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거든요. 자, 네른스트 방정식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요? 우선 니켈 E 플러스의 환원 반응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바로 니켈 E 플러스가 전자 두 개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그럼 니켈 고체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이런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이 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는 당연히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니켈 E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이가 얼마냐? 그 문제를 읽으면은 문제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0.23. 여기죠? 마이너스 0.23.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네른스트 방정식은 계속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써볼게요. E는 자, 뭐 읊어볼까요? 도움. E 노트. 그다음 빼기 n분의 0.0 5916 나누기 로그 그다음 Q. 알겠죠? 조수식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엄청 나올 테니까. 보자. 당연히 지금 보는 사람이 1도 없군요. 다들 어디 갔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 화학 시험은 그게 뭐야? 전기화학만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 뭐야? 준호 거스는 동생 거스랑 준호 동생이 있는데 어디 갔다 오던데? 무슨 대회 나갔다는데요? 로보트 대회. 그럼 준호가 막 에반게리온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건 평소에 그럼 학교에서 준호가 다닐 때 로봇을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입는 수트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언맨이 입는 그런 수트 연구해요, 연구 안 해요? 당연하겠죠. 특히나 미군 같은 데서는 많이 연구하거든요. 네,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엑소 스켈리톤이라고 해요. 엑소 스켈리톤. 그 스켈리톤은 뭐예요? 스켈리톤은 뼈다구죠, 뼈다구. 엑소는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새로운 골격을 입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은 뭔가 인간의 활동을 좀 넓혀보겠다 하는 건데 이쪽 연구가 사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엄청 필요하죠. 네. 엄청 필요하죠. 특히 누가 어디서 좀 장애인 같은 거 어디서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야에 가장 돈 되는 부분. 엑소스켈리톤이 가장 돈 되는 부분. 의료? 바로 이쪽은 이쪽 이거 되면 막 바로 전쟁이요. 전쟁. 왜냐면 엑소스켈리톤 같은 게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엑소스켈리톤을 입은 그 뭐냐 병사의 전투력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엑소스켈리톤을 입고 병사가 어디로 침투를 하겠어요? 여러분 미군이 강력하죠. 근데 미군이 진 전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전쟁? 네, 미군은 이 산악 게릴라전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2차 세계대전은 주로 유럽이었잖아요. 유럽은 산이 많아요, 평원이 많아요? 유럽은 평원이 이렇게 많거든요. 평원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는 데서는 그냥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전쟁하면 돈 많은 애가 이겨요, 그냥. 뻥 뚫려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야, 저기 탱크 보내, 뭐 폭격해,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크게 졌던 전쟁이 몇 번 있죠? 미군이 크게 졌던 전쟁. 미군이 20세기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졌던 첫 번째 전쟁. 미군이 졌던 첫 번째 전쟁. 6.25죠? 6.25 때 미군 졌잖아요. 맞아요? 자, 왜냐하면 자 미군이 부산에 딱 상륙을 해서 그때부터 쫙 밀고 올라갔죠. 쫙 밀고 올라갔잖아요. 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죠. 누구한테? 중공군한테요. 밀리잖아요. 뭐 중공군의 인해 전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에 졌잖아요. 지니까 밀려 내려온 거지. 그러다가 그냥 협상에서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이겼다 졌다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미군 입장에서만 보자.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진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죠? 베트남전이요. 베트남전이요. 뭐 무슨 말 알겠죠? 세 번째 어디? 세 번째도 진 거. 바로 이번 아프가니스탄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야, 탈레반. 탈레반한테 져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의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산이 많으면 뭐가 못 들어간다? 탱크가 못 들어가요. 탱크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처럼 또 산이 높을 경우는 뭐도 못 들어가죠? 헬리콥터가 못 들어가요. 6.25 때는 아직 헬리콥터가 개발 전이었고 베트남전 때 처음으로 헬리콥터가 개발되거든요. 6.25 때는 헬리콥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해발 4,000m가 넘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아서 헬기가 못 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천하의 미군이라도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보병이 진짜 총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미군이라고 해도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더 유리하냐면 현지인이 더 유리해요. 현지인이.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미군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고 있겠죠. 그래서 개발 중인 게 엑소스켈리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발 4,500m 일반인 올라가면은 고산병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엑소스켈리톤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힘으로도 날아다니는 거죠, 산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준호도 이거를 개발 중일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준호고스가 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 대해 네른스트 방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니켈 2+에 관련된 전인데 표준 전이가 마이너스 0.23V고요. 뿌의 기 볼트는 조금 이따가 쓰고 0.05916 한 다음에 자 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 n이라고 하는 게 여기 관련돼 있는 보시다시피 자 요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관련돼 있는 요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죠. 여기다가 2 써주시고요. 그 다음 로그. 자 Q가 뭐예요? Q가 뭐예요? 반응 지수야겠죠. 반응 지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돼요? 반응 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이 주어진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 지수를 쓰면 니켈 2+의 농도의 역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반응 지수엔 누구하고 누가 표기되지 않아요? 자유전자하고 고체는 표기되지 않죠. 이때 니켈 2+의 농도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0.1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요? 0.1몰을 넣으면 이건 딱 결정이 되는 수치라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바로 마이너스 0.26 정도로 나오네요. 뭐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니켈 2+의 경쟁자로 H+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H+의 환원. 자, H+의 환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H+가 전자를 받아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바로 H2 기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때의 표준전이 이건 얼마겠어요? H+가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의 표준전이는 0.000V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표준전이를 생각해 볼게요. H+가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의 표준전이. 자, 이 표시가 뭐냐면 앞에 있는 놈이 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녀석이 뒤가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이 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환원 관련 반응인 거죠.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전기화학적으로 추격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도 표준전이 얼마예요? 표준전이 빵. 알겠죠? 빵. 그 다음 빼기 0.05916 한 다음에 이때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는 1대는 1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로그하고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바로 그 뭐냐면은 반응 지수를 써야 되죠. 자, 그럼 반응 지수는 뭐분의 뭐예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H+의 농도 분의 수소기체 부분합의 루트. 자, 저 표현 아시겠어요? 알겠죠? 자, 기체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반응 지수의 표현이 될 수 있죠. 기체의 부분합도 그 화학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체의 부분합을 이렇게 써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마구마구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개편 이상 모든 관련 기체는 다 몇 개압으로 돌아? 1개압으로 돌아. 알겠죠? 라고 했으니까 뭐로 두려고요? 얘를 1로 돌아.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봐. 마이너스 0.05916 pH.
자, 저렇게 둘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로 로그의 h 플러스 역수된 거 요만큼을 pH로 바꾼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제시하는 pH가 있으면 pH를 여기에 착 넣고 어떻게 된다? 바로 그때의 전위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누가 환원될 수도 있죠? H2O가 환원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H2O에 그 환원식 적을 수 있어요? H2의 환원식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EH2O. 자, 내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자, 환원식 어떻게 적는 거냐면 자, H2O라 쓰고 환원이니까 전자를 뱉어내어 전자를 받아들여요. 환원이니까 전자를 받아들여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전자를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입자가 만들어지겠어요? 마이너스 입자가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선 마이너스 입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물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마이너스 입자는 OH 마이너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돼요? 이 경우 그 질량 보존이 안 맞는 게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이렇게 가스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H2의 환원식인데 저거 억수로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저 뭐야 저기 저 알겠죠? 그래 미석고스 외웠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반응에 표준전이. 자, 이 반응의 표준전이는 문제 또 제시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0.827. 그래서 얘 값이 바로 H2O가 이렇게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의 표준전인데 마이너스 0.8227 827볼트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뭐를 적용해보자?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보자. 자, 그럼 네른스트 방정식은 E는 자, 보시다시피 표준전이죠. 표준전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0.8227 빼기 그 다음 0.05916 나누기 한 다음에 저기에 n이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인데 지금 여기선 1이고 곱하기 로그 한 다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바로 반응지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럼 반응지수는 이 경우 H2O 반응지수에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유는? 용매. 자유전자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H-하고 H2만 반응지수의 표현이 될 거라고요. 그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OH- 농도 곱하기 수소 기체의 부분합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됐습니까? 자, 이때 자, 기체는 그냥 다 편의상 얼마로 두라고 했어요. 기체는 원래는 이게 기체 부분합이 여기 분명 들어가는 건데 기체 같은 경우 이제 계산하기 좀 깔끔하니까 다 1로 두자 이런 말이에요. 자, 1로 두고 자,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이거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0.8227 빼기 0.0 자, 더하기 한 다음에 0.05916 PO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로 마이나쭈 로그 OH 마이나쭈 요 부분을 POH 이렇게 바꾼 거죠. 됐죠? 동국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8227 0.05916
14 빼기 pH.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5916 pH. 자, 저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기를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계산기 해보세요. 마무리 계산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휴대전화 해보세요. 같죠? 같습니다. 그냥 그 약간의 숫자 뒤에 끝에 남는 건 약간의 이제 그 뭐 데이터 오차고요. 실험 오차인 거고 계산하면 나오죠. 정말 저렇게 되죠.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같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물질 빼고 H 플러스가 환원된다, 물이 환원된다. 결국 양론적으로는 같은 거란 얘기예요, 다른 거란 얘기예요. 양론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식에는 뭐냐, 양쪽에 OH 더 포함하면 저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염 중에 양이온, 음이온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 외에 물 속에는 H 플러스도 있을 거고 사실 누구도 있을 수 있냐면 염기성 조건이라 OH 마이너스 이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OH 마이너스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극으로 갈 건데 이게 H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건 사실 양쪽으로 누구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냐면 물이 양쪽 전극으로 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성 수용액이 됐건 염기성 수용액이 됐건 그러면 사실은 분포가 다르긴 하죠. 산성에서는 H 플러스가 많고 염기성에서는 OH 마이너스가 많지만 전기화학적으로는 그냥 물이 이동한다 라고 해도 계산은 똑같아져요. 모든 양적인 관계는 똑같아져요. 전위도 똑같아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용액 중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그 별 관계 없이 그냥 물이 이동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그냥 산성이면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염기성이면 OH 마이너스 이동한다고 해도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뭘 취하느냐? 자기의 취향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 같아집니다. 미세버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까지의 자 계산 결과. 자, 이거 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 계산 결과만 좀 넣고 0 마이너스 0.26. 그럼 여기서는 니켈 2 플러스의 전위가 마이너스 0.26V. 자, 그리고 또 누구의 환원이냐면 결국 물의 환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H2O의 환원이 반응식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 반응의 전이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 여기까지가 계산 결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줄게요. 다 지워도 되겠죠? 여기 계산 그대로 쓴 거예요. 다음에 지워도 되겠죠? 준다. 자, 이때 이제 결국 누구하고 누가 경쟁하는 거겠어요? 요 1번하고 2번 이게 경쟁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얘가 환원이 되겠느냐, 얘가 환원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 pH에 따라 달려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둘 중에 결국 무슨 게 어떤 녀석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전위값이 그래서 실제로 더 큰 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전위값이 작은 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전위값이 작은 게. 절대값이 작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작은 거야. 부호까지 포함해서 그냥 뭔 소리야? 큰 게. 그냥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서 값이 더 큰 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마이너스 플러스 다 포함해서 결국 그 값이 더 큰 값을 갖는 전위일수록 실제 그 전기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원됐고 두 번째는 어디에 봐야 되겠어요? 바로 이제 산화에 돼. 산화. 자, 산화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는 어느 쪽 극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Cl-가 되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이동을 할 수 있냐면 OH-가 이동할 수도 있고 물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산해서 봤듯이 이제 OH- 됐고 그냥 H2에 대한 생각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저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누구하고 누구 경쟁이냐? Cl-와 H2O 사이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Cl-에 의한 환원을 한번 산화를 생각해 볼게요. Cl-의 산화는 Cl-가 전자를 내어놓고 맞죠? 그리고 누가 되는 거예요? Cl2 가스가 되는 이 반응이 염소의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전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6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환원 기준이니까 산화로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민석호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표준 지금 산화전이다. 그러니까 그 실험 데이터가 그 보시다시피 항상 환원 반응으로 제시가 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는 실제로 산화가 되어도 환원 반응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 그 환원 반응식에서 또 다른 환원 반응식을 빼가지고 전체 반응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오래 풀어보니까 전기 분해에서는요 모두 다 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는 모두 다 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배터리에서는 모두 다 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내서 비교를 해서 환원 전위가 큰 것이 작은 걸 빼면 전체가 나오는데 이 그 전기 분해에서는 결론적으로 환원될 것과 결론적으로 산화될 것이 정해지거든요.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환원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냥 환원식으로 쓰고 산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은 산화로 쓰는 게 오히려 계산에 편리하더라고요. 내가 오랜 동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환원 반응은 그냥 산화 반응은 산화 전위로 쓰는 게 더 쉽더라. 알겠죠? 근데 뭐 그건 나만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 동거스 오케이? 네. 좋아. 민성우 뭐 계산하는 중이에요? 대단한데? 민성우 성적 다 푼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 자, 그러면 이따 여기에 있는 표준 산화 전위로 마이너스 1.36V라고 썼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네른스트 방식 E라고 쓰고, 자, 누가 되는 거예요?
Cl-가 Cl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로 무슨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산화반응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1-가 중성이 되는 건 산화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1.36 빼기 0.05916 나누기 전자 한 개니까 1 곱하기 로그 반응지수 쓰면 되는데 반응지수는 반응 부분의 생성물. 맞죠? 그럼 이때도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Cl2의 부분합의 루트 나누기 Cl-의 농도 이리 표현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도 기체의 부분합은 편의상 다 1로 두라고 했으니까 1로 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염소 농도 넣어야 되겠죠? 자, 염소 농도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초기 농도니까. 니켈 클로라이드가 0.1몰 농도니까 그 0.1몰 농도에다가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니켈 Cl2니까 이놈의 농도는 2배가 되겠죠. 써놓고 쪼로로 계산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온다? 값이 뭐가 나오지? 하면은 마이너스 1.40V가 나와요. 되죠?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누구의 산화를 생각해야 돼요? H2O의 산화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산화가 되는 건 역시나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건. 전자를 내놓는 거죠. 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내어놓았어요.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그러면 전자가 나오는 만큼 누구도 같이 나와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어요? 자,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마이너스 입자가 생겼잖아요. 뭐가 나와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어요? 플러스 입자가 나와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런데 물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플러스 입자는 H 플러스니까 얘로 정기적 중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2개 있으니까 여기도 각각 2개, 2개. 됐죠? 그러고 나면 질량이 하나 안 맞는 애가 있을 거예요. 걔를 어떤 형태로 써준다? 산화된 형태로 표기를 해줍니다. 다음 이것은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도 뭐가 있겠어요? 표준전이가 있겠죠? 그럼 이때의 표준전이 자, 누가 되는 H2O가 산소 기체가 되는 산화반응의 표준전이. 자, 문제에 어떤 전위가 하나 나와 있죠. 어떤 전위가 나와 있냐면 1.29V라는 전위가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1.29V는 본 반응의 환원전이죠. 근데 지금 이거 역시 산화반응으로 써뒀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229V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되죠?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H2O가 O2가 되는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 자, 바로 마이너스 1.29V 빼기 0.05916. 자, 나누기 뭐 해야 돼요? 이때 나누기 2 해야 되죠. 왜냐면 요게니까요. 자, 그 다음 곱하기 로그. 자, 반응 지수는 H2O 전자 H 플러스 O2. 자, 아까 보아하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바로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곱하기 산소 기체 부분합의 루트. 됐죠? 여기 이렇게 제곱 깨알같이 챙기셔야 돼요. 이런 거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빼먹으면 계산 다 날아가는 거야. 그죠? 자, 어쨌거나 기체 부분합은 뭐로 잡고요? 일기압으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떨어져 나가고, 그럼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1.229 한 다음에
자, 2 앞으로 나오면은 착착 약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로 바뀔 거냐면 얘는 플러스 더하기 0.05916 곱하기 pH. 됐죠? 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나 누구하고 누가 또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1번하고요. 요 2번이 또 서로 경쟁 관계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그 경쟁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 경쟁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보다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도세요. 미소고스 다 외운 거예요? 좋아요. 화장실 갔다 옵시다.